전통문화에 의해 YCN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전통 의상과 전통 무용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원의 원장을 맡은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 해외 공연을 가시면 외국인들이 그런 국악 공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미학적인 그 한복 의상에도 반응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렇죠. 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제 한복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화려한 색상이랄까,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복은 주로 이제 뭐 빨강, 노랑, 파랑, 또 흰색, 또 검은색 이렇게 이 오방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오방색을 조합해서 만든 이제 중간색 이런 다양한 그 색감을 갖다가 이제 천을 쓰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다른 나라 의상과 비교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요즘 그 경복궁이나 고궁 그런 데를 가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당연지사고 외국 관광객들도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한복은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색채도 상당히 좀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여성들이 이제 세계 미인대회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가서 이제 주로 그 의상상을 많이 타요. 그 이유가 이제 한복의 어떤 아름다움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한복이 그런 이렇게 색채가 대비가 있고 그래서 좀 화려한 것 같아요, 원장님. 네. 그래서 이렇게 한복을 보면은 이제 물론 오방색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이제 중간색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은은하고 또 이렇게 세련된 아름다움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 색채 감각이 한국인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저고리와 치마색이 또 다르죠. 이것을 또 은근하게 서로 이렇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을 보면은 한국인의 어떤 이런 색감에 대한 대비와 조화에 대해서 뭐 어떤 본능적인 어떤 이런 감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 보자기로 쓰는 그 조각보가 있는데 되게 이제 밥상을 갖다 이렇게 덮을 때도 이런 조각보를 많이 쓰죠. 이 조각보를 만들 때 보면은 이제 쓰다 남은 천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색채감 또 구성미가 이제 상당히 예술적인 그런 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각보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 현대 내노와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들죠. 조각보에서도 예술성을 엿볼 수가 있군요. 그러면은 한복의 또 다른 매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한복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디자인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 저고리와 치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이제 곡선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하늘로 날아오는 듯한 어떤 신비로운 그 치마선의 아름다움, 거기다가 이제 그 저고리에서 또 느껴지는 동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곡선의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 직선적인 흐름이 중시가 되는 양복하고 이제 크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 그 곡선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전통 한옥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원만하게 이제 U자형을 그리는 지붕선이라든가 곡선을 이루는 처마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한옥을 보면은 곡선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곡선의 미학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 문화를 꿰뚫는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한복을 보면은 이제 그 저고리와 치마의 그 비율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양복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독과 아래 옷이 이제 이렇게 구분을 져서 입게 되는데 이 한복은 저고리는 짧게 하고 치마는 길게 해서 그 마치 그 어떤 황금 분할에 할까 이런 그 분할에 의해서
그 입고 있는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아름답고 키가 커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복은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과 또 미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옷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또 미인대 외국 미인대에서 우리나라가 수상을 할 때도 그런 또 예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좀 한복이 좀 예뻐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여성분들이 서양 정장을 입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허리에서 갈라지는 원피스, 투피스를 갖다 입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아무래도 키가 이렇게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한복이라는 것은 또 이 몸의 어떤 전체적인 그 체형을 갖다 이렇게 좀 감추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체형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라도 한복을 입으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복을 만들 때 이제 품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게 해서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옷이 몸을 이제 속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좀 옷 속에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의 체형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이제 감추어진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일본의 저 전통 의상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모노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한복과 대비가 되죠. 이 기모노는 옷으로다 이제 몸을 꼭 감싸게 되죠. 감싼 다음에 그 오비라고 하는 그 허리띠가 있어요. 굵은 그 허리띠를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둘러가지고 허리를 이제 묶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을 입은 사람이 움직임이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좀 실용적이지 않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한복이 어떤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의 미학을 추구한다고 보면은 일본의 그 전통 의상인 기모노 같은 경우는 이제 속박과 절제의 미학을 추구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채춤 같은 전통 무용을 보면은 한복의 아름다움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전통 무용이 그 한복의 어떤 그 아름다운 곡선 그것을 아주 잘 살려주는 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이제 전통 무용이라는 것이 그 한복을 입고 추는 춤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제 그 한복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을 또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면은 우리나라 음악이 이제 주로 삼분박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이렇게 3분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박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 3분박은 호흡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셨다가 내셨다 하는 이런 호흡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둘 셋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곡선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전통 무용을 보면은 그 흐름이 상당히 곡선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분박처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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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직선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그 무용은 느린 음악, 이래서 뭐 국거리 장단이다 그러면 느린 대로 3분박의 흐름이 있고 빠르면은 자진몰이 장단 하면은 또 빠른 대로 3분박의 흐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살풀이다 그러면은 국거리 장단으로 느리게 할 때는 정말 슬프게 그 한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춤을 추게 되고 이것이 이제 빨라져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흥의 정서로다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흥의 정서가 이제 이 발전이 돼서 또 신명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한의 정서와 흥의 정서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전통 무용이 한복의 어떤 곡선적인 흐름과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관객들이 감동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음악 같아요. 한국 무용과 한국 음악이요. 왜냐면은 서양 음악에서 3분박이라고 하면은 흔히 그 왈츠에서 사용되는데 그것이 그 춤을 추기 위한 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박자, 5박자 그런 거를 쓰니까 춤을 추기 굉장히 적절하면서도 또 서양 음악은 뭐 4박자, 2박자, 6박자, 8박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3박자, 5박자, 7박자 그런 것들이 줄을 이뤄서 리드미컬해서 그 우리가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 리듬은 그렇게 엇박도 있고 이렇게 2박, 4박이 아니라 3박, 5박 이러다 보니까 이게 리드미컬해서 연주를 하면은 그 관객의 호흡이 담겨서 그거가 맞춰져서 점점 빨라진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춤을 출 수 있는 게 갖춰진 음악에서 그런 희노애락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관객과 호흡을 하는 거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니까 감동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악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음악 속에 그 슬픔과 기쁨의 어떤 정서를 아주 그냥 복합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느린 음악이 되면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느리게 아쟁 소리를 들어보면 아쟁이 그냥 느리게 연주하는 것 보면 정말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슬픔의 미학을 갖다 표현을 하는데 근데 좀 그것이 빨라지면은 그 언제 슬펐느냐는 뜻이 다시 이제 그 흥에 몸에 일렁이는 흥을 갖다가 이제 읽고 되고 그것이 또 발전하면은 신명의 세계 마치 신이 들린 것처럼 아주 신명의 세계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국악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음악과 또 우리의 정서가 하나로 합치된 그런 음악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가사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 음악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기에 감동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옛날 고조선과 그 상고사 시대 때 뭐 환인 시대 때, 뭐 배달국 시대 때, 그리고 고조선 시대 때 그럴 때 전부 다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낸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에서도 여러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하늘에 지내는 제사, 땅에 지내는 제사, 또 조상님께 지내는 제사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제례학도 발전이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하면서 그런 우리의 음악도 거기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음악과 춤의 기원을 보면은 그런 이제 고대 축제, 고대의 어떤 큰 축제라든가 나라에서 여는 그런 굿이라든가 이런 이제 천재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노래가 불려지고 거기서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우리 국악 전통 음악의 이제 뿌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 국악이 과학적인 것 같은데 그런 전통무용 의상에도 그렇게 한복처럼 비슷하게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통 의상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곡선적인 흐름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국악도 역시 이제 어떤 이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배제하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듯이 꿈틀대면서 이제 곡선적인 흐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음을 갖다 이렇게 막 떤다든지 뭐 음을 끌어올린다든지 끌어내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식임새를 사용을 해가지고 음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곡선적인 흐름을 갖다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전통 의상이라든가 전통 음악이라든가 전통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곡선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어떤 곡선적인 미학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한복에 담겨 있는 오방색이 전통 무용이나 전통 음악 의상에도 담겨 있다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통 무용하면 또 임진왜란 때 강강술래가 생각이 나거든요, 원장님. 이것도 민속춤의 일종인가요? 네.
그 강강술래는 이제 보통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군사들의 수가 많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산허리에다가 이제 여자들을 갖다가 이제 남자 옷을 입혀가지고 산허리를 갖다가 이제 횃불을 들고 돌게 이렇게 했다는 데서 이제 유래했다 뭐 그런 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옛날 그 고서에 보면은 그 우리 한민족들은 이제 축제를 즐기면서 여러 가지 춤과 노래를 즐겼다는 이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잘 보면은 둥근 게 원을 그리면서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발로 땅을 구르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기록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걸 잘 보면은 이제 강강술래가 갖고 있는 그런 형태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강강술래라는 그런 고대 어떤 축제 뭐 그런 데서 이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강강술래는 민속무용 같은데 그런 민속무용과 그런 궁중무용이 또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궁중무용은 주로 이제 그 의상에 있어서 오방색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또 흰색, 그 검은색 이렇게 이제 오방색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춤이 이제 처용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처용무라 그러면 팔을 갖다가 이제 쓰고 추는 춤인데 그 5명의 이제 춤꾼이 각자 흰색, 노란색 뭐 이런 의상을 입고서 오방색의 옷을 입고서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중무용은 이제 이런 처용무뿐만이 아니고 화관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다 오방색을 갖다가 화려하게 디자인해서 한 옷을 입고서 이제 추게 되고 이 민속무용은 이제 당시에 일반 사람들 주로 흰 옷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민속무용은 주로 흰 옷을 입고 이제 추게 되죠. 근데 이제 뭐 풍물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띠를 갖다가 오방색으로 다 이렇게 5가지 색깔로 다 이렇게 해서 허리띠를 이렇게 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강강술래 말고도 우리 민속무용 중에서 일반인들이 즐겨서 추었던 춤은 또 뭐가 있나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허튼 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이제 입춤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없이 이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이제 추는 거를 갖다가 이제 허튼 춤이라 그러는데 이 춤에서는 이 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주안점이 되는 것이죠. 어떤 춤의 무슨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얼마만큼 흥이가 있고 멋있게 추느냐 그것이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서양 음악으로 치면은 재즈 같은. 그렇죠. 이 즉흥 음악과 비슷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춤으로다가 표현한다는 것인데 이 허튼 춤의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중성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이 춤을 보는 사람이나 춤을 추는 사람이 추임새를 넣어요. 이제 구음으로다가 뭐 얼씨고 뭐 좋다 뭐 잘한다 이런 거 추임새를 넣으면서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추임새가 나오면 그 춤을 추는 사람이나 관객들이나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지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결을 잘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이 공연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거기에 참여해서 보는 사람이나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소통이 되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는 공연자고 나는 관객이야 이게 아니고 서로가 이제 하나가 돼서 그 음악을 갖다 공연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집단적인 신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국악을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국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단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투쟁심도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일제에 항거하는 이런 저항 정신이 이제 길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국악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억제를 한 것이죠. 옛날에 우리 상고사 시대 때 왕들을 보면은 거의 처음에는 제사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에 보면은 뭐 신난다, 신명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또 연관이 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신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라는 것은 우리 그 몸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을 말해요. 그래서 그게 밝아지는 정신이요. 거죠. 예. 정신이 맑아진다, 밝아진다, 정신이 맑아진다. 밝아진다. 밝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신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그 정신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게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이 전체 집단 간의 하나의 합일이 되는 그런 그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흔히 그 정기신에서 그렇죠. 말하는 그런 신이군요. 그렇죠. 이게 또 몸의 그런 컨디션과도 연결이 그렇죠.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기신하면 정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몸의 가장 핵심적인 정행이라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물질이겠죠. 그것과 기라는 것은 이제 그거를 갖다 몸으로 이렇게 운반하면서 이렇게 작용하는 하는 것이 이제 기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갖다 총괄하는 것이 이제 정신적인 이 신. 그래서 정기신이라는 게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양 의학에서는 그 중에서 정만 주로 다루는 것이죠. 이 혈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인데 우리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라는 것과 신, 마음, 정신을 갖다가 중요하게 이제 다루는 것이죠. 또 유교에서도 또 정갈이하는 마음에서 네. 조상님들께 제도 지내고 그렇지. 그런 이제 하늘에 지내는 천재도 있고 땅에 지내는 그런 제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또 음악적인 것과 우리의 그런 역사적인 것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상들한테 이제 제를 지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송신, 이제 그 청신, 오신, 송신 그 세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 제사의 과정은 처음에 이제 신이 조상님들이 빨리 오십시오 하고 이제 청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청신 과정이 있고 또 오신 분들이 이제 즐겁게 향응을 하시고 이제 하시라는 그 오신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송신, 물론 조상들의 신을 갖다가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절차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제사라든가 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청신, 오신, 송신 이런 세 단계로 다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마지막 황제로 알려져 있는 고종 황제도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왕도 계셨지만 고종 황제도 그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시면서 천재를 지내셨다고 해요. 네. 그렇게 좀 우리나라는 좀 제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제천이라든지 천지신명이라든지 그런 이제 조상이라든지 그렇게 좀 예의를 갖추는 그런 음악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게 좀 발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예술은 대부분이 다 그런 천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하늘이라든가 조상에 대해서 이런 그 제사라든가 이런 제를 갖다 많이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천손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다. 이런 그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늘로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서양에서는 돌아가셨다는 말을 절대 쓰지 않죠. 사망하셨다, 죽었다는 이렇게 말을 쓰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하늘로다 다시 돌아간다는 이제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한국 전통 그 사상에서는 그런 그 천손의 어떤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풍물놀이라는 것도 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생긴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잘 되고
마을이 평안하기를 비는 그 마을 제2의 성격이 있어요. 이 마을 굿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풍물만 갖고 열심히 재밌게 논다는 것이 아니고 이 풍물패의 한 역할이 마을 굿에서 이제 그 음악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마을 굿을 갖다 여는 그 단계를 갖다가 풍물을 다 치면서 이렇게 이제 조상신이라든가 산신이라든가 여러 신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음악을 갖다가 이제 향응을 갖다가 베풀고 또 같이 어울리고 이런 그 과정이 이제 풍물에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 네. 오늘도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 너무 많이 배웁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